10,000명 찍었다 치고 10,000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 뭐 영원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10,000명이 되면은 생각 못했던 것보다 올라갔어. 신기방기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그래서 그 기념으로 이제 궁금하셨던 부분 게시글로 물어봤는데 거기 댓글을 한번 답변 드릴 거거든요. 첫 번째, 과거 개발자로 일하던 거 썰 풀어주세요. 근데 썰 풀어달라고 하기에는 뭐가 특별히 뭐가 없었는데 무슨 썰이 있을까? 그냥 야근 준나게 한 거밖에 없는데 야근 뒤지게 많이 해가지고 개고생한 거밖에 없어. 그리고 마지막 회사는 파산해서 망했다 뭐 그 정도. 그리고 이제 게임 개발자였다 보니까 게임 쪽에서 서버 쪽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근데 아마 출시한 게임들을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다 망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미드나네. 젤다 부사잖아. 젤다 좋아하시는 분인가 보네. 미드나. 어떤 썰을 풀어드려야 좀 만족스러우실까? 실수했던 거 해볼까? DB 다 날려먹은 썰. 이거 하면은 어그로 끌리지 않을까? 신입 때 DB 날려먹었어요. 때는 바야흐로 신입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한창 이제 막 오픈해가지고 MMORPG 게임을 이제 하나 출시를 했어요. 근데 이 MMO 출시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제가 업적 컨텐츠, 뭐 업적 달성하는 거 있죠? 업적 컨텐츠를 제가 담당하는 게 있었어요. 사실상 업적 관련된 것들을 좀 여러 가지 관리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 내가 이제 코딩을 하는데 그 업적 게이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몬스터 한 마리를 잡을 때마다 이제 플러스 1씩 되는 거예요. 이제 검사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검사는 부등호를 비교를 잘못한 거야. 부등호를 반대로 썼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라이브인데 유저들이 접속을 했는데 업적이 전부 다 달성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업적이 다 달성이 돼가지고 사실상 유저의 모든 정보가 업적을 달성해서 보상까지 다 받아 먹었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좀 늦게 알았는데 하필이면 또 대표님이 알아봤어.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어. 아니 어떻게 됐는데 지금 업적이 지금 다 난 달성도 아닌데 달성이 되냐. 대표님이 먼저 확인을 해가지고 진짜네?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이제 체크를 해보니까 알고 봤더니 부등호를 반대로 했던 거였습니다.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반대로 이렇게 잘못하는 거야. DB 다시 짰죠. 전부 다 그래서 이제 로그 전부 다 뚫고 보면서 다 뒤져봤죠. 그래서 이 유저들이 뭐 몬스터를 얼마나 잡았냐 이런 걸 가지고 DB를 사실상 스크립트 짜가지고 다시 다 원상복귀 시켜줬습니다. 대신에 보상은 회수 안 하고 보상은 크지 않아가지고 그런 썰이 기억이 나네요. 신입 때 좀 DB 날려먹은 거? 그거 말고는 따로 없는 것 같아. 그 다음 야근 많이 한 거. 야근 막 한 달에 200시간에서 대학원이랑 병행이 안 돼가지고 이럴 거면 그냥 회사 퇴사하고 말지 해서 퇴사하고 대학원 가는 정도? 그런 정도? 근데 거기도 미치긴 했었어요. 거기든 야근이 너무 심해가지고 야근이 진짜 많았어. 막 새벽 5시 최악의 경우는 새벽 5시까지 근무하고 아침 9시에 출근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진짜 최악이었어. 그거 말고는 특별하게는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 회사 파산한 정도? 파산해서 망한 정도? 아, 돈 안 떼었으면 다행이다. 돈 안 뗐으면은 사실 다행이 아니라 사실 그건 당연한 거죠, 사실. 돈을 떼는 게 나쁜 놈이지, 사실. 그렇잖아요? 돈을 떼는 거는 약간 이거는 이제 범주가 넘어선 거죠, 사실. 정도를 넘어선 거지. 근데 주변에 그 임금체불 당하신 사례가 좀 있긴 해요. 네, 아직 10,000명 아닙니다. 아직 내려왔어. 누가 또 취소했어. 안돼, 가지마. 그새 또 취소를 하다니. 아직 10,000명은 아닙니다. 10,000명 된 것처럼 기분만 내는 거지. 사실 저는 유튜브 하면서 10,000명이 될 거라고 생각을 애초에 한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올랐어. 다시 올라왔어. 1만 대단하긴 대단하죠. 어떻게 보면 대단하지. 제가 어떤 말을 했거나 어떤 얘기를 했을 때 10,000명이 들을 준비가 돼 있다? 그거는 진짜 큰 의미가 있다고 전 보거든요. 진짜 이게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은 해요. 날 기다려주고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니까 좀 신기하긴 해요. 근데 뭔가 이제 1만 유튜버입니다 라고 내세우기는 조금 뭔가 아시잖아요. 예. 솔직히 1만도 요즘은 핫거 소리 듣는 세상이긴 해서. 아니지, 1만이 뭐야, 한 10만이 돼도 야 그거 무슨 유튜브 해서 돈 나오냐 이런 소리 듣던데. 아무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10만은 될 것 같지 않아서. 거의 만년실버님은 사실상 저 5천 시절부터 같이 하신 거니까 거의 같이 오셨네. 만년실버님은 거의 유튜브도 같이 봐주시고 했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구독을 미리 하신 분들이 이런 거에 자부심을 은근히 많이 느끼더라고요. 아, 이 유튜버 내가 5천부터 많이 봤다. 제가 슈카월드 제가 채널도 지금 아마 거의 한 200-300 되실 텐데 그분 유튜브 채널도 제가 5,000명 때부터 봤거든요. 그때 구독해가지고. 근데 은근히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이렇게 아직 10,000명 안 찍었을 때
10,000명 안 찍었을 때 구독을 누르면은 자부심 느낄 수 있다. 캐쳐 딱 찍어두고. 농부 영상 칸샤가 뭐지? 이게 무슨 의미지? 칸샤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오타인가 저게? 아 감사. 아 감사란 뜻이래요. 요즘 MG 단어라서 저도 잘 몰랐어. 아무튼 감사합니다. AI 영상 때 스스로를 백수로 표현하셨는데 진짜 백수인가요? 직업이 없으니까 저는 백수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면은 딱히 정해진 직업이 없잖아. 뭔가 남들한테 유튜버라고 하기 애매한 구독자잖아요. 그렇죠? 뭔가 구독자 10,000명이 안 되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유튜버를 하고 있는 우주초월임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죠. 그래서 그렇다고 유튜버냐? 또 유튜버는 아니야. 그렇다고 창업을 해서 앱을 만들고 개발하긴 했는데 돈을 잘 벌진 않으니까 그게 소소하게 용돈을 번다 정도기 때문에 사실 저는 백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이제 보통 쉬는 청년이라고 얘기하죠. 요즘 쉬는 청년이 많다고 하는데 쉬는 청년이 요즘 얼마나였지? 잠깐만 30대가 33만이래요. 아 청년 백수 120만 돌파. 이게 3월 뉴스네? 이거는 예금이 120만이네. 왜 다 수치가 달라 이거. 근데 사실 이 쉬는 청년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대요. 이 쉬는 청년 들어가는 게 구직 자체를 안 해야 되고 알바도 안 된대. 알바도 안 되고. 근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저는 이제 창업을 했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속하진 않는데 사실상 근데 말이 창업했다지 뭐 수입도 사실상 거의 없고 쉬는 청년이랑 다른 바가 없어요. 그래서 쉬는 청년이라고 백수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 저는 그냥 백수라 얘기한다. 놀람을 표현하실 때 젤다가 맙소사를 사용하시던데 젤다를 좋아하시는 건가요? 밈적으로 사용하시는 건가요? 제가 젤다의 전설 게임을 굉장히 좋아해요. 어느 정도냐? 제가 이제 닌텐도 빠라고 할 정도로 진짜 닌텐도에 환장합니다. 그 정도로 닌텐도 게임을 되게 좋아해요. 그 중에서 이제 시리즈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리즈가 젤다의 전설 시리즈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이 젤다가 맙소사는 왜 나왔냐? 이것도 조금 설명이 필요하긴 하겠다. 젤다가 맙소사 이게 왜 나왔냐? 이게 원래 그 전에 어머나 세상인가? 어머나 세상에가 이게 바뀌어가지고 스타투 밈이랑 엮여가지고 스타투 밈이 생겼는데 스타투 밈에서 거기서 이제 젤라가라는 게 있어요. 젤라가라고 프로토스랑 저그를 만든 세력이 존재하는데 여기서 이제 젤라가를 저는 젤다가로 바꿨는데 왠지 이게 뭔가 어감이 좋은 거야. 그래서 습관적으로 제가 젤다가 맙소사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딱히 뭐가 의미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관용구적인 표현으로 쓰긴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젤다가 맙소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모르겠다. 그럼 생각해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제가 젤다가 맙소사를 많이 쓰게 됐네. 젤다의 전설 시리즈를 좋아하긴 해요. 농부 유입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감사드린다밖에 없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왜냐면 솔직히 제가 덕커프는 좀 애매하고 덕커프 전까지 사실상 헬다랑 문명 이 시리즈까지 가는데 한 6,000명 걸렸거든요. 6,000명 정도 걸렸는데 덕커프부터 갑자기 농부까지 거의 지금 3,000명이 넘게 구독을 해줬어요. 그래서 조금 신기해. 근데 또 그게 있어요. 약간 최근 영상을 조금 신경 써서 만든 건 있어요. 그 전까지는 진짜 막 대충 올리기도 하고 오히려 기존 구독자분들은 오히려 화병이 났을걸? 왜냐면은 막 6개월에 한 번씩 영상 올린 적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지금 생각해도 물론 초보자 가이드 시리즈는 되게 신경 써서 만들긴 했는데 아마 이거 기다리시는데 거의 쉽지 않았을 것 같긴 한데 그리고 플러스 제가 문명만 올린 게 아니라 문명 6 그다음에 뭐 문명 7 이게 아니라 갑자기 드라이브 핸들 빡 꺾어가지고 헬다이버 헬다2 이런 거 올렸잖아요. 헬다2 그 중간에 막 시티즈 약간 시티즈랑 이런 건 또 약간 비슷하거든요. 계열이 이쪽은 시티즈랑 문명 시리즈 뭐 크루세이더 킹즈 근데 갑자기 이런 유저분들이 갑자기 헬다 영상 보면은 이제 화병 나는 거지. 근데 놀라운 거는 이분들이 사실 남았다라는 거 그게 전 되게 의미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오히려 기존 분들은 우주초월 어차피 또 농부 게임 끝나면 또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할 텐데 이러면서 어차피 여기 사람들 이제 들어온 뉴비들 신병들 어차피 다 도망갈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진짜 여기는 진짜 찐 팬들입니다. 진짜 감사한 분들이죠. 근데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감사하다. 거의 기존 구독자의 50%야. 이 정도면은 예를 들어서 한 국가로 쳤는데 이민자가 국민의 50%가 들어왔다 해봐요. 그러면은 안쪽에 나라를 세운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유입이면 사실 되게 크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한 달 반? 한 달 반 만에 이렇게 됐어. 한 달 반 만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이죠. 그래서 굉장히 감사한데 앞으로 어떨지 저도 모르겠다. 그냥 이게 이제 이분들이 남아 있을지 안 있을지는 이제 결과로 볼 수 있겠죠. 닉네임을 어쩌다 우주초월로 결정하게 됐냐? 이거는 또 썰이 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초등학교 때인가? 초딩 때인지 중학생 때인 건지 잘 기억 안 난다. 이거는 옛날에 조성님이라고 계셨어요.
있어요. 옛날은 아니구나. 지금도 현존하시죠. 조성님이 계시는데 거기에 마음의 소리라는 마음의 소리 웹툰인가? 그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 내용이 정확하게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신년 다짐 막 이런 게 있었어. 배그를 푸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거기에 신년 다짐에 우주 초월이 딱 박혀 있는 거야. 우주 초월이 박혀 있어가지고 이게 그때 어릴 때 당시에는 이 우주 초월이라는 게 왠지 굉장히 멋있어 보였어요. 이유는 몰라. 그냥 그때 당시에 마음을 굉장히 와닿아가지고 이게 마음에 박힌 상태였는데 제가 이제 네이버 아이디를 만들고 그때 이제 한창 또 블로그를 운영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아이디 뭘로 할까 그러다가 이게 생각이 나서 그때 아이디를 그냥 우주초월로 그냥 만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그거를 한번 만들었더니 그냥 끝까지 가게 됐어요. 지금까지 쓰게 되죠. 어떻게 보면은 별 생각 없이 만든 거라 여기에 대한 지분은 거의 뭐 조성님이 다 만드셨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연애 경력이 있나요? 경력은 있습니다. 경력은 있어가지고 근데 안 한 지 좀 됐지. 요즘은 안 세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5, 6년 된 것 같은데 이제 뭔가 이제 제 나이는 이제 뭐라 하지 연애를 하면 사실상 이제 그렇죠 연애 쉬었음이지. 근데 그게 좀 있어요. 약간 이제 제가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이제 뭔가 연애를 하려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다이렉트 이제 거의 뭐 결혼이야. 그냥 사실상 결혼을 전제로 가는 거라서 약간 부담이 좀 돼요 제가. 왜냐면은 지금 사실상 아까 얘기했듯이 백수잖아요. 뭐 수입이 없기 때문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좀 부담이 돼요. 상대방한테 좀 예의가 아닌 느낌? 그러니까 상대는 어쨌든 보통 결혼을 하는 게 약간 안정적이려고 결혼을 하는 거잖아. 근데 내가 이제 불안정한 상태니까 그거를 오케이 우주초월 인생 내가 캐리해야지 약간 이런 여성분이 아니면 솔직히 말하면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약간 이제 따질 건 좀 따져야 되는 나이이기도 하잖아. 그래서 당장 연애를 막 하고 싶어 하는 성격도 아니기도 하고 제가 막 외로움을 타는 성격도 아니다 보니까 급하진 않은데 근데 주변에 소개를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근데 좀 부담이 되긴 하더라고요. 신혼 청년인데 괜찮냐 항상 물어보라 그러죠. 그래서 저 안 그러면 손절 당할 수 있다 항상 그러거든요. 혹시 신혼 청년도 괜찮냐 항상 얘기했지. 그래서 대부분 근데 그 다음에 답이 없습니다. 보통은 이제 연애를 할 때는 상대방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는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저도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은 뭐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좋아하시는 라노벨 만화 애니 하나씩만 알려줄 수 있나요? 일단 라노벨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뭐 일단 책도 거의 아닌데 뭐 라노벨은 없고 만화 애니? 만화 애니도 사실 좀 애매하다. 씹덕은 아니거든요. 붕괴 스타레이를 하는데 씹덕은 아니야. 그리고 프리랜 좋아하긴 하는데 씹덕은 아니야. 좀 이상하긴 한데 그다음에 뭐 또 뭐 있지? 아무튼 씹덕은 아니에요. 진짜 아니야. 근데 진짜 모르겠다. 그 뭐야 또 뭐지 일하는 세포 이런 거 봤었거든요. 일하는 세포 막 너무 귀여워가지고 보긴 했는데 근데 진짜 그 정도 아니야. 원피스 이런 것도 잘 안 봤어요. 원피스 잘 몰라. 아니죠. 씹덕은 아닙니다. 뭐 그 남들이 말하는 뭐 어디 킨텍스 뭐 그런 거 안 갔습니다. 한 번도 간 적 없고요. 그냥 진짜 애니만 봤어. 심지어 이 애니도 저기 뭐야 친구가 넷플릭스 아이디 같이 공유해줘서 그걸로 조금 본 게 전부입니다. 진짜로. 원피스 이런 거 진짜 몰라요. 원피스도 뭐 사람들이 드립 많이 치잖아요. 아는 게 별로 없어. 그냥 애니로 나온 거 초반 그 뭐야 사람은 왜 죽는다 생각하나 막 이런 거밖에 몇 개 몰라요. 그 정도로 사실 최근 원피스라든가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나루토도 옛날에 뭐지 학교 때 제가 중학교 때였나 친구가 이제 나루토 만화책을 갖고 왔는데 그 만화책을 마지막으로 봤던 때가 그 나루토랑 사스케가 어디 무슨 계곡에서 어린 시절 나루토랑 사스케가 그 계곡에서 맞짱 뜬 거 있거든요. 그걸 만화책으로 봤었어. 근데 그거 보다가 선생님한테 뺏겨가지고 그 뭐야 이제 그 이후부터 제 친구가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안 가져올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못 봤지. 만화책은 그게 전부 다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다른 애니 잘 모릅니다. 기존 시청자분들 여기도 적으셨네. 기존 시청자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대단한 분들이다. 문명 갔다가 시티즈 갔다가 패럴드 갔다가 세븐 왔다가 갑자기 드리프트 해가지고 헬다2 갔다가 갑자기 이거 진짜 쉽지 않거든요. 이게 이 과정 이게 사실 취향이 맞지 않기가 취향이 맞기가 어려운데 이쯤 되면 그냥 저를 좋아해 주는 거라서 진짜 여기는 찐팬들. 사실 오히려 초보자 가이드 시리즈 영상이 많다 보니까 이분들이 특히나 그 뭐야 대시청률이 되게 높아요. 보니까 제 거 통계가 대시청이 되게 많거든요. 본 거 또 보고 또 봐줘요. 진짜 고마운 분들이에요. 지금 유입되신 분들은 사실상 이제 어떻게 보면 한 번 보고 안 보실 분들도 많은데 여기 팬분들은 진짜 본 거 또 보고 한 번 또 보고 밥 먹을 때 또 보고 이러시는 분들이 라서 문명 좀 올려달라고 안달복달 하셨던 분들인데 제가 오히려 많이 못 올려드렸던 오히려 더 챙겨드렸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 거죠.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은 진짜 감사한 분들이죠. 제가 어떻게 보면 막 했는데도 불구하고도 굉장히 시청을 꾸준히 해주셨다. 감사한 분들이다. 주량 및 주사가 어떻게 되나? 일단 주량은 제가 해본 적이 대학생 때 말고 없어요. 혼자서 먹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가 이제 소주 2병 반 먹고 막 밥 먹고 이제 토하고 그랬거든. 그게 최대고 더 이상 먹으면 안 되겠다 해서 그게 최대였고, 주사는 일단 되게 피곤해. 졸려해요. 그냥 자꾸 잘라 그래. 그래서 몸이 막 피곤하거나 이러면은 빨리 집에 가서 자야 돼. 오펜부 파란색입니다. 왜 항상 이런 거 왜 항상 물어보는 거지? 아무튼 Q&A 연거 후회하나요? 후회는 딱히 안 하죠. Q&A는 사실 이제 궁금해하실 게 있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뭔가 Q&A를 인원이 적을 때 해야 사실 호다닥 하고 끝낼 수 있거든요. 약간 팬들이랑 소통하는 느낌? 그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죠? 넌 개발에서 멀어진 게 아니다. 이게 네 새로운 프로젝트다. 이제 농부 계속 해달라고. 근데 이제 결국에는 모든 컨텐츠에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영원히 뽑아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아쉽게 됐다. 이게 근데 하면서 느끼는 게 너무 진짜 일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원래는 한 1, 2화 정도 하고 관짝 보낼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너무 잘 돼가지고 의외였어. 원래는 진짜 실제로 첫 번째 영상 올리고 나서 구독자가 1000명도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리즈 그냥 대충 한 다음 화 정도까지만 하다가 대충 마무리 쳐야겠다 했는데 갑자기 다음 날부터 막 그래프 뚫고 올라가더니 갑자기 10,000명, 30,000명 막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사실상 이제 구독해주고 조회수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사실상 여기까지 온 게 기적이지. 아까 얘기했죠? 일반적인 이 6,000명 구독자였으면은 꿈도 못 꿨을 시리즈였습니다. 사실상 2화 딱 종결하고 끝났을 콘텐츠인데 갑자기 3,000분단이 와가지고 억지로 저를 약간 밀어낸 느낌이에요. 아무튼 감사하다. 최근에 농부로 대체되었다로 유입된 유저입니다. 영상을 보며 게임 개발자여서 프로그램 과정을 이야기 풀듯 하는 방식이 인상 깊었습니다. 앞으로도 프로그래밍 게임 등을 계속 플레이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이거 생각보다 댓글이 많이 달리던데. 일단은 프로그래밍 게임을 할 생각은 아예 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할 의향은 있어요. 제가 아무리 아까 얘기했던 기존 구독자분들을 생각하지 않고 컨텐츠를 올린다 하더라도 나름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크루세이더 킹즈 같은 경우도 지금 초보자 가이드 올려야 되는데 계속 준비만 하고 있어요. 이번에 그 동아시아 업데이트를 했는데 동아시아 업데이트 행정 관련된 게 좀 많이 개편이 됐거든요. 그래서 요거 관련된 것도 찍어야 되고, 시티즌은 완결 쳤고, 문명도 완결 쳤고, 세븐도 완결 쳤고, 이제 그러고 이제 헬다는 계속 제가 하고 있으니까 헬다는 이제 꾸준히 업데이트 할 때마다 올리는 거고, 사실상 정보성 영상이죠 헬다는. 그래서 나중에 어쨌든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이거 관련된 뭐 비슷한 게임들은 아마 또 좋아하실 분들을 위해서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팩토리류 게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요것만 하긴 할 수는 없어. 그거는 확실해. 말씀하신 것처럼 틈틈이 짤짤이로 이제 가끔 이제 해야지. 일처럼 하면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일처럼 하면 이게 열심히 하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농부는 지금 일처럼 하고 있거든요. 농부는 지금 일처럼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좀 예외인 상황이에요. 어쨌든 이거는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만큼 빡세게 하고 있는 거긴 해요. 이건 좀 예외야. 이거는 예외로 봐야 돼. 예외. 근데 이 예외를 계속 만들려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 얘기하죠. 구독자. 이 정도의 유입이 있어야 돼요. 기존에 50% 이상 갑자기 구독자가 증가하거나 막 말도 안 되는 조회수를 찍는다거나 하지 않는 이상 이게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영상을 만들 때는 그 영상 컨셉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농부도 지금 컨셉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어요. 기존에는 약간 이제 애초에 저는 1화에서 2화 정도만 끊을 거였다 보니까 대충 진심 코딩 정도로 딱 쳐서 끝낼 생각이었는데 컨셉이.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터져가지고 이제 막 그 다음에 이제 디버깅 힘들어하는 거 약간 컨셉 들어가고. 근데 이것도 사실 이런 재미 요소를 한두 번 써먹으면 사람들이 금방 질려하기 때문에 이런 컨셉을 계속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야, 이 영상 자체에 이제 제가 계속 코딩을 하다 보면은 이제 디버깅 하는 게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이게 이제 다 넣기 시작하면 이제 지루해지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영상에 새로운 어떤 부분들을 첨가하지 않으면 이제 지속 시청률이 이게 이렇게 가다가 처음에는 잘 나가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점점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이거를 한 컨텐츠를 계속 가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좋죠. 농부 좋고 그 다음에 뭐 코딩 게임 좋은데 이제 요거는 사실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와 이거
이거 농구 게임 계속 이 컨텐츠 찍어줬으면 좋겠다 하지만 사실 결국엔 코딩 게임으로 넘어가면 컨셉이 비슷해져요 결국엔. 그래서 이제 요거를 계속 가져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계가 있어요 여기. 그래서 몰라, 이건 어떻게 보면은 역량일 수도 있지. 이건 내 역량일 수도 있어서 상황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농구 게임이 조금 슬슬 잊혀지고 약간 사람들이 다른 재미를 좀, 기존에 먹던 재미를 좀 찾을 그 시점인가 하면 이제 그때 다시 한 번 더 이제 찾아가지고 컨텐츠를 찍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농구 다음에 바로 찍을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크루세이더 킹즈 가이드 이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헬자투도 지금 12월 2일 있나? 그죠? 12월 2일에 이제 또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요걸 또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찍긴 해야 돼서, 이제 지금 당장 유입된 3,000분이 지금 우주초월 알고리즘을 지배했다 이러실 수 있지만 어쩔 수가 없어. 기존에 6,000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무조건 그것만 할 수는 없다. 다만 이후 컨텐츠 중에서는 고려할 수는 있다. 뭐 저렇게 이해해주면 될 것 같아요. 얼어붙은 게임업계 상황에 경력 있는 주니어 개발자는 수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쩌다 백수 상태가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건 좀 얘기가 많이 길어지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주의 붙여야겠다. 주의. 일단은 만약에 나는 열심히 일을 하고 산다, 난 열심히 일한다, 그러면 보지 마세요. 여기 왜냐면 이거는 약간 제 철학이랑 관련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게 있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일을 하려고 했으면 했어요. 오퍼도 사실 많이 왔고, 주변에 이제 지인들도 이제 아무래도 같이 근무하셨던 분들이 많다 보니까 놀고 있으면 같이 할래?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상 의미가 없다 생각했어. 그게 왜냐,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남자들이 좀 늦게 취업한다 그러면 30살? 이때부터 취업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대충 생각을 해봤을 때 최고 실무자로 일할 수 있는 나이대가 한 50살이 맥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그러면 20년 정도? 그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한번 계산을 해본 거야 직접. 내가 연봉이 진짜 개쩌는 프로그래머라서 한 2억이 된다고 해보자. 그러면 실제로 2억을 수령했을 때 거기서 세금 떼면은 절반 뛰거든요. 그럼 1억 내요. 그럼 1억 되죠? 그러면 1년당 1억을 버는 거야. 그러면 실제로 순수 10년을 일하면 10억이 나오겠죠? 근데 물가 상승률 따져야죠. 그러면 10년에 보통 인플레이션이 2배잖아요. 국밥이 10년마다 2배씩 오르니까 인플레이션 2배면 실제 가치는 한 5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시 또 10년을 일해요. 그럼 또 10억을 벌겠죠. 그러면 기존 거는 이제 2.5억이 됐어. 2.5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생각한 거예요. 왜냐면은 100세 시대잖아요. 100세 시대인데 50살에 은퇴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50년을 버텨야 돼요. 그러면 남은 돈은 내가 은퇴했을 때 7.5억이야. 7.5억인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60살이 됐어요. 그럼 이 돈이 얼마가 돼요? 또 인플레이션 때문에 또 절반이 돼. 3. 얼마야? 그다음에 3.75억이야. 순식간에 이제 가치가 막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충 이거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는 답이 없다. 그렇죠. 이제 결국 이제 은퇴했을 때 두 가지 길이 생겨요.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를 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아니면은 은퇴를 하고도 일을 하거나, 이렇게 간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애초에 투자를, 지금 요즘은 사실 투자를 많은 분들이 이제 주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린이. 저는 언제부터 했냐면 거의 20살 초부터 했어요. 20살 초. 이때부터 주식을 했어요. 그래서 애초에 저는 주식이 관심이 많았고, 사실 지금 횟수로 따지면 거의 이제 10년 정도 돼가죠. 그래서 이제 저는 주식을 좀 일찍 시작한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지금 백수로 있긴 한데, 이런 얘기까지 하길 좀 몰랐는데, 배당주가 있습니다. 배당주가 좀 있어요. 이게 이제 좀 많이 들어와요. 수입이. 많이는 아니지. 그냥 용돈 소소하게 용돈 정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버티는 건 사실상 이걸로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백수 생활을 좀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도 버틸만 하다. 근데 이게 운이 좋았던 게, 제가 코로나 시절에 이때 배당주가 엄청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좀 많이 사놔서 배당률이 많이 높아진 거지, 지금 살려고 그러면 배당률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걸로 그냥 소소하게 어느 정도다. 결국에는 어쨌든 다시 돌아오면 결국에는 이제 투자나 아니면 이제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 회사가 이제 파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취업을 할까 생각했는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어차피 지속 불가능하다 이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제 새로운 모험을 해보자. 결국에는 이제 지킬 게 많아지면 결국에 방향 전환이라던가 리스크를 지기가 더 힘들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저는 어차피 뭐 싱글이고 나중에 안 좋게 되더라도, 뭔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안 좋게 되더라도 젊기 때문에 다시 취업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해볼 수 있을 때 새로운 걸 좀 이것저것 해보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안 돌아간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백수다. 결국엔 근데 백수다. 이럴 줄 알았으면 일이나 할걸. 3년 정도 됐거든요. 3년 동안 일이나 해서 연봉이나 뻥튀기 할걸. 근데 애초에 그 다른 회사 부르는데도
우선 연봉을 많이 깎고 가야 되긴 했었어요. 애초에 연봉이 좀 많이 높았어가지고 아이 그래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새로운 모험을 해보자. 약간 여러 가지 겹치기도 하고 약간 근데 실제로 이 3년 동안 의미가 없진 않았어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잘 안 된 것도 있긴 한데 그래도 경험을 좀 여러 가지 많이 쌓은 것 같아. 사실 창업을 했거든. 창업을 하니까 뭐 좀 겪어보지 못할 경험들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표님 마음도 좀 이해가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 아무튼 백주 상태가 됐다.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 요즘 경력자들도 게임 업계는 거의 취업이 안 되고 있긴 해요. 왜냐면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일자리 자체가 없어요. 회사가 다 망했거든요. 지금 대기업이라고 이제 큰 기업들, 캐시카우 있는 기업들 빼고는 사실상 다 망했어요. 그냥 거의 없어. 옛날 한 10년 전에도 원래 게임 업계 허리가 없다 그랬어. 허리가 없다.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 이제 애초에 모든 흥행산업들이 다 마찬가지거든요. 흥행산업 보통 이거 얘기하면 이제 게임 이렇게 글씨 안 써져. 게임 그 다음에 뭐 영화 뭐 연예인 사업 보통 이게 다 이제 흥행산업이야. 대표적인 흥행산업인데 얘네들 특징이 뭐냐 결국에는 투자금으로 돌아간다. 투자금으로 돌아가는데 지금 금리가 올랐잖아요. 경기가 안 좋잖아. 그러면은 이제 이런 애들이 다 그냥 그대로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게임업계 허리가 없다는 얘기들도 결국에는 투자금 왕창 부어가지고 수익을 내서 이제 회사가 굴러가는 그러한 방식인데 결국에는 이제 한 탕만 터지면 돼. 게임은 대표적인 게 뭐 연예인도 마찬가지죠. 터지기만 하면 돈 많이 벌어. 게임도 터지기만 하면 돈 많이 벌어.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업계인데 이제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인 게 있죠. 바로 AI. 그러니까 이제 VC들이 투자를 안 해요. 여기 그냥 여기 다 돈을 넣지 여기 넣으려고 안 해. 영화업계도 그래서 힘든 거예요. 영화업계도 사실상 뭐 넷플릭스 이런 데 있잖아요. 넷플릭스 이런 데가 투자를 안 해주면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큰 데가 아니고서는 다 망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게임업계는 일자리가 거의 없어요. 그 게임잡이라고 이제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 가보면은 옛날에는 막 공고가 10페이지도 넘게 있었는데 지금은 저번에 봤을 때 한 4페이지밖에 없었거든요. 4페이지인데 그나마도 절반은 그냥 광고 수준의 그냥 사람 뽑지도 않는 공고야. 그러니까 사실상 단 2페이지밖에 없는 거죠. 그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채용 의지가 줄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아까 얘기랑 같은 건데 이렇게 취업해서 뭐하냐 이렇게 된 거지. 어차피 일은 회사에서 일을 하는 건 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저만의 어떤 회사 없이 홀로 살아남기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찾거나 뭔가 투자를 통해서 뭔가 살아나는 방법을 찾아야겠다 약간 이렇게 된 거죠. 뭐 그 정도? 근데 이제 요거를 제가 막 이런저런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영향을 많이 받더라고. 그래서 괜히 이제 일 잘하고 회사에서 잘 다니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 자꾸 하면은 그 사람들 그런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자꾸 영향을 받아가지고 뭐 자기는 이러면 안 될 것 같다 막 이래서 자꾸 이제 오히려 내가 불안감을 자꾸 키우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자꾸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말 듣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어요. 이런 사정으로 이제 저만의 신념으로 사실상 이제 백수가 된 거다. 사실 자발적인 백수가 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헬다투 유입입니다. 헬다투 하신 분들도 계셨네. 최근에 농부 게임 하다가 알고리즘 떠서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푸는지 궁금합니다. 스트레스는 사실상 게임할 때 게임하면서 풀죠. 게임하면서 풀고 그리고 이렇게 뭐 방송하면서도 풀고 유튜브 컨텐츠 만들면서도 이거 사람들이 좋아하겠다 이러면서 혼자 컨셉질하면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일하는 게 영상 편집하는 게 조금 귀찮고 그렇긴 한데 재미는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재밌어 할까? 그리고 나만의 이런 거 막 컨텐츠 만들면 재밌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다 보니까 사실상 유튜브 하는 거 자체가 약간 노는 거죠. 사실 제 기준에선. 그래서 취미라고 하는 거고 계속 이러다가 코딩하는 전업 농부 대질판. 그러니까 근데 이제 컨텐츠가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농부 게임은 메가팜 했으니까 또 뭐 있지? 미로찾기 했지. 그 다음에 컴패니언 그거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뭐였지? 그 다음 뱀 게임 하나 뭐 있었던 것 같은데 뱀 게임 하나 있고 아무튼 뭐 그 정도 있는데 뭐 컨텐츠가 많진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 AI 관련된 것도 하나 컨텐츠 올릴 생각이 있긴 한데 아무튼 점점 끝나간다. 항상 행복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이런 좋은 댓글 남겨주신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도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길. 개발자 팬티색. 왜 이렇게 팬티를 물어보시지? 아무튼 파란색입니다. 농부를 대체하게 됐다. 영상으로 구독했습니다. 또 그런 재밌는 코딩 같은 게임 더 해주실 생각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딩 게임은 하긴 할 텐데 언제 할지 모른다.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렇게 말하는 게 맞겠다. 하긴 할 텐데 이제 결국엔 사이클이 돌아야 또 할 것 같다. 소월님 스크래치로 둠 만들기 구현해 봅시다. 스크래치가 아마 그 교육용 그걸 거예요. 근데 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그 스크래치 가지고 무슨 이상한 거 만드시는 분들 많더라고. 무슨 그걸로 리눅스 OS도 만들고 무슨 3D 엔진도 만드신 분들 계시던데 뭐 어떻게 한 거지? 몰라 나는.
이런 거 할 줄 모릅니다. 저 다른 프로그래밍 게임 하실 생각 있나요? 신전 아이오 튜링 컴플리트 휴먼 리소스. 이거는 저거다. 휴먼 리소스는 아마 그 7빌리언이랑 그 휴먼 리소스랑 아마 같은 개발사일 텐데, 휴먼 리소스는 옛날에 하다가 그만뒀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약간 얘는 코딩이 아니라 마우스를 이렇게 전부 다 끌어다 놓아서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간 불편해가지고 조금 플레이하다가 알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선전 아이오 컴플리트 튜링 컴플리트인 건 모르겠네. 근데 아무튼 요거는 한번 나중에 코딩 게임 관련된 거 볼만한 게 있으면 한번 찾아가 볼게요. 아까도 뭐 위에 게임 추천해주신 분들 계신데, 이게 또 그냥 단순히 게임을 하는 것만 뿐만 아니라 특히나 이제 유튜브잖아요. 유튜브면은 결국엔 이제 보는 맛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보는 맛이 없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스토리를 풀만한 게 없으면 유튜브 영상을 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나 이제 아까 이 휴먼 리소스 같은 경우도 쉽지가 않아. 이게 약간 되게 뭐라 그러지? 게임 자체가 그 옴니버스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는 퍼즐 게임처럼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유튜브로 컨텐츠 풀기가 쉽지가 않아요. 만약에 올리게 된다 그러면 아예 전체 게임 엔딩까지 클리어하는 거를 짧게 보여주는 형식으로 가는 게 아니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다음 코딩 게임은 무엇인가요? 자유도 있는 게임에서 코딩을 구현해 주나요? 자유도 있는 게임? 근데 코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코딩할 수 있는 게임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서 아무튼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볼게요. 생각보다 이제 대부분 다 농부 유입이셔서 가지고 이게 좀 다 코딩을 다 좋아하시나 보다. AB 진짜 재밌는 다음 게임은 어떤가요? 이거 뭐지? A는 B? 5,600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유튜브로 뭔가 컨텐츠로 풀기가 쉽지 않아요. 뭔가 이제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유튜브에서도 결국에 보는 사람 입맛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임은 이제 영상으로 이제 올리기가 힘든 거예요. 이런 거는 이거 봐봐. 뭔가 막 뜨지만 사실 예를 들어서 나는 코딩을 전혀 모르는 사람 이거 보면 뭐야 이러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게임이구나. 근데 아무튼 뭔가 코딩 게임인 것 같네.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농부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드론이 막 움직여주잖아요. 그래서 드론이 막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약간 보는 맛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영상이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다 같이 좀 유튜브 올릴 때는 고민 좀 해봐야 돼요. 선생님 바바 이즈 유도 찍먹해 주세요. 요거는 제가 이제 바바 이즈 유 있거든요. 이것도 아마 제 라이브러리 있을 거예요. 있죠? 이거는 이제 가끔 제가 어디 외부로 나가거나 이제 휴대용 게임기로 플레이할 때 스팀 머신으로 게임할 때 가끔씩 하는데 개 어렵습니다. 이거 개 어려워가지고 이건 진짜 못하겠어. 약간 뇌의 스택을 넘어섰어요. 나름 이게 약간 상식을 좀 많이 깨부수는 컨텐츠들이 많은데, 그거를 만약에 내가 아이디어가 없다? 그걸 딱 깨우치지 못한다? 그럼 그 순간 그냥 못 풀어요. 그냥 안 그러면 이제 계속 그 힌트를 찾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게 게임이라는 게 결국에는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진행이 안 되면 애초에 올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얘는 문제는 진행이 안 되는 게임이야. 그게 문제야. 그래서 얘는 이제 한두 번으로 뭔가 이제 제가 막 고통받고 이제 스트레스 받아하는 모습을 컨텐츠로 올리기는 좋은데, 이걸 이제 계속 지속해서 올리기는 어려운 컨텐츠죠. 그런 고충이 있다. 그리고 사실 이미 찍먹은 했습니다. 찍먹이 뭐야? 꽤 먹었어요. 그래서 스테이지도 꽤 많이 풀었는데 아무튼 되게 잘 만든 게임이에요. 진짜 이건 강추하는 게임 중 하나입니다. 개발자이자 유튜버로서 본인이 고통받는데 채널이 떡상하는 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실 원래 고통받는 것 자체가 사실 많은 분들이 즐거워해요. 좀 안전한 재미지. 안전한 재미. 왜냐면은 이제 보통 남들을 까내리면서 이렇게 하는 영상이나 컨텐츠들은 사실 약간 위험하거든요. 근데 저 스스로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이거를 이제 원래 외부에서 보면은 즐겁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 자체가 약간 이제 별 생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걸 재밌게 봐주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좀 신기했어요. 이런 포인트에서도 되게 재미를 느끼시는구나. 댓글을 보면서도 많이 느낀 부분도 있었고, 지표 보면서도 이런 부분에서 재미를 많이 느끼셨구나 이렇게 깨달았지.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있죠. 다음 기대치가 점점 높아진다. 그게 좀 빡세더라고. 그래서 다음 영상 기대치를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더 재밌게 볼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을 계속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 부분이 좀 더 스트레스고, 고통받는 것 자체는 사실 만약에 여러분들 좋아해 준다 그러면은 오히려 재밌습니다. 저도 재밌어요. 여러분들이 재밌게 봐주시면. 농부는 대체되었다로 유입되는데 이놈이 뭔가요? 왜 쓰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상수 구분한 용도입니다. 그냥 1, 2, 3, 4를 하나 적어놓고 구분하기 위한 용도로 쓰는 건데, 그걸 좀 더 코딩적으로 편하게 쓰고 싶게 하기 위해서 이놈이라는 개념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냥 구글이라던가 이런 데 찾아보시면 더 잘 나올 거라서, 그냥 뭔가 어떤 것들을 그냥 코딩해서 그냥 구분을 짓고 싶을 때 그럴 때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딱 의미를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그래스, 농부에서는 그래스라던가 부시, 트리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놈이거든요. 이게 딱 트리의 어떤 값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이거는 이제부터 트리야 라고 이제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용도죠.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신다. 그리고 구글을 많이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발할 때 어떤 언어랑 툴 주로 쓰셨나요? 제가 이제 게임 쪽이다 보니까 C++ 많이 썼죠. C++ 많이 쓰고 그 다음에 근데 C++ 말고도 이것저것 많이 쓰긴 했어요. 제 거 지금 개인 앱 개발하거나 이런 거는 이제 고도 많이 쓰고, 그리고 AI 대학원에서는 AI 때문에 이제 파이썬도 많이 쓰고, 툴은 비주얼 스튜디오 그거 쓰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고 이런 거라던가 뭐 파이썬 이런 거 할 때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뭐 이런 거 썼죠. 근데 이제 오히려 다른 분들은 맥을 많이 쓰던데 저는 이제 게임업계 출신이라든지 게임업계는 윈도우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윈도우 정도 많이 썼다. 그리고 서버는 뭐 AWS 애저도 써봤고 네이버 클라우드 써봤고 대부분 다 써본 것 같은데, 유튜브는 제 거 혹시 영상을 최신 순으로 보시면, 아니 옛날 순으로 보시면 아마 노래를 편곡한 게 나올 겁니다. 그 노래를 편곡한 게 있는데 원래는 그 노래 편곡한 거를 이제 유튜브에 저장하려고 약간 썼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노래도 왜 편곡해서 넣어놨냐면 제 꿈이 원래 게임을 개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만의 게임을 개발해야겠다. 내 게임 개발해야지. 그러면 뭐가 필요하지? 아트, 그 다음에 개발, 그다음에 사운드,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중에 사운드도 해야겠다 해서 사운드를 혼자 이제 뚜닥뚜닥 해가지고 사운드를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 처음 걸로 들어가면 이상한 오케스트라로 한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케스트라 그래서 작곡하는 법을 좀 익히려고 했었던 거죠. 근데 좀 안 한 지 됐어요. 요즘 편곡은 그 이제 막 하려면 이것도 막 이제 VST도 깔아야 되고 뭐 이제 편곡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것도 노가다요. 다 도트로 찍어야 돼서 요즘 그냥 AI 딱딱하는 게 좋은 것 같아.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트도 이제 아트는 이제 이것도 이제 AI 딱딱하면 되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이런 건 결국엔 또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에셋을 사서 하는 것도 더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개발도 사실 나중에 있어요. 개발도 원래는 제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QA를 했습니다. QA, 게임업계에 QA가 있었는데 QA에서 개발이 짱이네 해서 편입을 했어요. 편입을 하고 프로그래밍 공부를 했는데, 사실 보통은 이제 게임 개발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거든요. 근데 전 일로 안 가고 서버로 갔어요. 서버로 가가지고 이제 갑자기 이렇게 서버가 된 거야. 그래서 뭔가 의도를 하고 서버를 가야지 했다 한 게 아니라 원래는 게임 개발하려고 편집을 해서 게임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클라를 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서버로 가서 인생이 이렇게 됐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유튜브는 이제 사운드 개발하고 사운드 뭔가 이제 한 법을 좀 알아야지 해서 시작한 거고, 유튜브도 그래서 처음 계정 파서 만들었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명 같은 경우는 근데 이 유튜브의 방향성이 조금 바뀐 계기가 문명 초보자 가이드, 이게 처음으로 터졌거든요. 문명 6.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주변의 지인이 문명 6를 즐기고 싶어 하는데 너무 어려워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문명 가이드, 초보자 가이드를 만들어 줘야겠다 해서 처음 만든 영상이에요. 그게 제대로 한번 만들어 봐야지 해서 한 1, 2화까지는 대충 만들다가 갑자기 이게 막 터져가지고 그때도 급하게 3화부터는 이제 좀 제대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약간 그런 케이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원래 이런 가이드류는 원래 블로그 때도 뭐 이것저것 쓰는 거 좋아했어요. 뭐 게임 리뷰라던가 아니면은 초보자 가이드라던가 이런 거를 쓰는 걸 좋아했어가지고 그냥 거기에 약간 연장선이 블로그에서 이제 유튜브로 옮겨왔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처음 유튜브는 결국엔 사운드 때문이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약간 가이드류 초보자들을 위해서 영상 만드는 걸 목표로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처음 방향이 잡혔고, 지금은 이제 가이드가 가성비가 안 나온다는 걸 알았어. 가이드가 가성비가 너무 안 나와요. 그냥 너무 마이너하고, 게임 자체도 내가 막 롤이라던가 이런 것도 몰랐을 텐데 롤 이런 것도 안 하죠. 메이저 게임도 아니고 문명이 너무 이제 마이너하다 보니까 이제 가성비가 이제 들어가는 노력 대비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이드를 찍으려면 진짜 각 잡고 많이 준비를 했다 보니까 많이는 못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뭘 올릴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냥 어떤 플레이하는 컨텐츠를 올리게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래서 약간 방향성도 사실 저는 막 올리고 싶은 거 막 올린다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나도 어떤 막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라서 그 정도로 이해해주면 될 것 같다. 바로 롤 얘기 아니라 롤 나오네. 롤 티어, 이것도 또 썰이 있습니다. 이 롤을 제가 하긴 했는데 내가 때는 바야흐로 아마 QA 할 때입니다. QA 할 때인데 그때 당시에 롤이 한창 하고 있을 때였어. 근데 저는 롤을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친구가 같이 일하던 동료 중에 친구 한 명 있었는데, 동갑인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야 너 롤 좀 해라 이랬어요. 근데 안 한다 그랬거든요. 왜냐면 저는 그때 당시에 이미 그 전에 도타2를 거의 그냥
신나게 했습니다. 신나게 죽어라 했어. 그래서 이미 이런 AOS 장르에 요즘은 AOS를 안 하지, MOBA 장르에 거의 약간 신물이 난 상태야, 신물.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친구가 야 롤 진짜 재밌다, 롤 개재밌음, 꼭 해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해봤는데, 조금 해봤는데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웠어요, 반대로. 왜냐면 도타2 같은 경우는 뭐 물약이라던가 이런 거 먹을 때 물약 먹고 한 대라도 맞거나 피가 안 차요. 피 차던 게 피랑 마나였나? 피랑 마나 차던 게 멈춰요. 근데 신기한 게 롤은 안 멈춰, 맞았는데도. 그래서 아니 이게 말이 돼? 말이 돼? 개 쉬운데? 말했어. 실제로 제가 그때 당시 초보 때였는데도 애들이 너무 못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너무 쉬우니까 재미가 없었어. 그리고 이제 도타2는 요즘은 모르겠는데, 도타2 옛날에는 라인을 풀링해서 이렇게 롤은 미니언인가? 미니언들이 이렇게 가면은 어떻게 이렇게 바텀이라고 있으면은 바텀에서 이렇게 싸우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오고 이렇게 와서. 근데 그 전에 도타는 이 중간 크림 몹을 어그로 끌어서 이렇게 중간에서 이게 라인을 땡겨서 싸울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이 라인을 다시 땡겨서 좀 유리하게 싸울 수 있었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 되게 중요했는데 롤은 그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롤은 그게 아예 없더라고. 그래서 너무 쉬웠어.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야 접을 거면, 그때 아마 요즘은 없어진 걸로 아는데 그때 당시 제 친구가 11랩을 찍고 접으래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왜? 그랬더니 이때 그 전멸 스킬이 열린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마 너가 나중에 접어도 그러면 복귀했을 때 이 전멸 스킬이 있어서 나한테 고마워할 거래. 그래서 일단 알겠다, 그럼 내가 한 12랩을 찍어 보겠다 해서 열심히 12랩 찍었습니다. 12랩 찍고 진짜로 접었어. 그 진짜로 접고 다시 안 했어, 한 번도. 그래서 이제 약간 오히려 이제 영원히 안 하게 된 약간 그런 케이스라서. 근데 약간 제 게임 스타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메이저 게임들 다 안 합니다. 다 마이너 게임만 해요. 뭐 문명 이런 거 하거든요. 문명, 헬다투 이런 똥 게임하고 무슨 남들이 안 한 게임만 잔뜩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메인 취향이 아니라서 열심히 안 해요, 잘. 그래서 주변 사람들, 제 친구들이 저를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해. 딴 애들 막 같이 게임하고 막 같이 플레이하는 거를 해야 되는데 나 혼자 자꾸 딴 게임을 해. 그러니까 무슨 농부 게임 이런 거 하고 있어. 농부 게임 헬다투 하고 있어. 뭐 전혀 이제 메이저 취향에 안 맞는 거야. 모르겠어, 이상하게 이런 거에 끌려요 자꾸. 저는 이런 거에 끌리고 무슨 팩토리오 게임 막 이런 게 이상한 게임에 끌리니까, 얘네들은 이제 인싸들은 이런 감성을 이해 못하는 거야. 이제 도대체 그런 게 왜 해? 배그 해, 배그 말하는데 배그도 재미없어. 저 이제 그래서 소통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구가 없어집니다. 친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롤 티어는 없고, 그나마 티어류가 있는 경쟁 게임 해본 거는 오버워치 있다. 오버워치가 근데 그것도 되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대학교 때였는데, 그때도 아마 다이아 가기 직전인가 끝났을 거예요. 마지막 한 번 더 이겼으면 다이아 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직도 맞는 것 같다. 왜냐면 다이아를 가기 직전에 끝난 이유가, 그때 친구들이랑 같이 돌렸는데 그때 핵을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 결국에는 못 갔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그때 핵을 만나는데 웃긴 건 우리 팀도 핵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때 바스티온 핵이었는데 둘 다 양쪽이 바스티온 핵이어가지고 그냥 핵대전 하고 그냥 그러고 끝났나? 그래서 바스티온 지키기 하다가 마지막 에이씨 재미없다 이러고 이제 접었지, 마지막으로. 안티그래비티 성능 리뷰 좀요. 이게 안티그래비티가 그런가? 그 이번에 구글에서 낸 아이디 그건가? 맞네. 맞지. 아이디 이건 코딩 편집기거든요. 코딩 편집기인데 저도 이거는 써보진 않았습니다. 저도 커서만 써봤고, 주변 지인분들 말에 의하면 그냥 뭐 별 차이 없던데?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약간 그냥 멀티로 이렇게 다양하게 프로젝트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그걸 한눈에 볼 수 있다 정도가 좀 편했다 그랬고, 다른 건 뭐 별로 없다 그랬었어. 그래서 나도 써보진 않아서 모르겠네. 둠 프로그래밍 하려면 얼마나 공부해야 되나요? 사실 그 시절 기준이라 그러면은 엄청 공부해야 됐을 것 같고, 애초에 둠은 오픈소스걸요 지금? 둠은 아마 오픈소스일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만약에 보실 능력이 있다 그러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자꾸 이제 사람들이 둠 자꾸 돌려봐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둠이 오픈소스다 보니까, 또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저 둠이 되게 가벼운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되게 가볍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그 기기 상관없이 돌릴 수 있는 걸로 알아서. 근데 이거 공부 자체는 뭐 둠 프로그래밍의 기준이 사실 너무 범위가 넓어서, 뭐 사실 게임 업계에 작은 게임을 만들어 보겠다 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난이도가 크진 않거든요. 근데 뭐 저처럼 뭐 MMORPG를 서버를 만들어 보겠다 하면 이제 내용이 완전 달라지는 거라서 약간 격차가 많이 큰 것 같다. 이왕 시작하신 거 농부는 대체되었다, 없는 기능 추가해주는 모드 만드시죠. 일단은 모드는 게임이 지원해줘야 됩니다. 게임이 일단 지원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스킨
머신 씌우는 거 이런 거밖에 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뭐 GT 엔진 이런 걸로 가지고 이제 뭐 개발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약간 좀 리버싱 엔진이요? 약간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라서 완전히 다를 겁니다. 그럼 뭐야, 티스백을 하실 생각 있나요? 이것도 무슨 게임이지? 이것도 스팀에 있나? 이것도 스팀에 있네. 압긍이네. 아까 말했죠? 이런 게임은 유튜브로 하기 힘들다. 보는 맛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보는 맛이 일단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 보면 이제 도망간단 말이야, 일반인들은. 이게 뭐여? 이게 부팅 화면이여 뭐여? 도스여 뭐여?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알기가 어려워요. 비주얼적으로 뭔가 이제 딱 보여줘야 하기가 쉬운데 진짜 이게 그냥 어셈블인가 보다. 또 쉽진 않겠다, 내용이. 아마 이 게임은 어려울 것 같아요. 유튜브에게 보일 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적어놓으셨네. 개발 경력과 24시간 몽상가가 된 이유,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넘어가고, 다른 게임에서 코딩 해볼 생각 없으니까 이것도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볼만한 게임 있다 그러면, 유튜브로 해볼 만한 게임 있다 그러면 해볼만 하다. 근데 아마 당장은 아닐 것 같고, 또 추가로 있을까? 여기도 뭐 있다. 최신순으로 볼 걸 그랬다. 최신순으로 해가지고 빠뜨린 거 없지. 선호하는 게임은 어떻게 되시나요? 2D인지 3D인지 좋아하는 장르는, 선호하는 게임, 그러게 선호하는 게임이 뭐가 있을까? 일단 헬다2 같은 거, 이런 거 좀 도파민 도는 거, 이런 거 좋아합니다. FPS 같은 것도 좋아하긴 하고,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PVP 이런 것도 안 좋아해요. 별로. PVP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이제 요즘은, 옛날엔 PVP도 좋아했는데 요즘은 요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 자체가 좀 별로 안 좋더라고. 그래서 덕코프를 올렸던 이유도 PVP가 이제 편하더라고요. PVP를 좀 안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있고, 아케이드도 좋아하죠. 덕코프 좋아한 거 보면 아케이드류 이런 것도 좋아하고, 리듬 게임도 좋아합니다. 리듬 게임 같은 것도 열심히 하진 않아요. 리듬 게임 좋아하긴 하는데, 약간 철권 이런 것들도 재밌어 하긴 하는데, 이것도 PVP라서 별로 안 좋아하고, 이런 건 이제 좀 마이너한 게 매크로류 게임이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 매크로류 게임이다 보니까 막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근데 반대로 이제 뭐 엘든링 뭐 이런 것들은 또 좋아하긴 하거든요. 근데 엄청 좋아하진 않아. 그것도 결국에 매크로류 게임인데 별로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아. 저 다 안 가리고 다 먹는 편이긴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절대로 안 하는 게임들이 있어요. 공포 게임이나 아니면 뭐 스포츠 게임 이런 거 절대 안 하거든요. 일단은 뭔 재미인지 모르겠어. 이게 좀 큰 것 같아. 왜냐면은 당장 뭐 롤드컵 이런 거 있죠. 롤드컵이라던가 뭐 야구, 축구, 올림픽 다 포함인데 이거 자체를 다 안 봐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국가대항전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야 너는 한국이 축구하고 뭐 한국이 올림픽 하는데 안 보냐 하는데 관심이 없어. 그냥 관심이 하나도 안 가요. 하나도 1도 안 가. 그냥 뭐 지든 말든 뭐 어쩌라고 약간 이런 느낌. 뭐 그거 잘 된다고 해서 뭐 나한테 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약간 도대체 무슨 의미로 보는 거지? 약간 그런 느낌이 커요. 무슨 의미로 재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재미가 없고, 공포 게임도 사실 무슨 재미인지 모르겠어. 그냥 깜짝깜짝 놀래고 그냥 이제 그 으스스한 공포 분위기를 내는 건가? 약간 이제 그거를 모르겠어. 그거를 재밌어 하면 모르겠는데, 으스스한 걸 느낀다? 해야 되나? 약간 아니면 놀래는 거 좋나? 놀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거를 왜 좋아하는지 난 모르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고통받아 하는 거를 좋아하시는 컨텐츠적인 요소로는 알겠는데, 사실 이거 뭔가 내가 직접 플레이하는 용도로는 무슨 재미인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랑 스포츠 게임은 안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사실 다 잡식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게임 업계는 그게 있거든요. 게임 업계는 이 사람들이 다 좋아할 것 같지만 사실 한 절반 이상은 게임 안 좋아합니다. 게임 몰라.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냥 돈 벌러 온 사람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나는 그게 좀 많이 의외였지. 근데 이제 문제는 또 뭐냐, 또 게임을 좋아한다고 해서 보는 눈이 다양하지가 않아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게임 좋아하면 또 그 중에 절반은 또 어떻게 되면 무슨 저 배그 좋아해요, 허허허, 롤 좋아요, 이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메인 게임 좋아하지. 저처럼 패키지 좋아하면서, 그것도 있어. 패키지 게임 좋아하잖아. 그러면 패키지 게임만 좋아해요. 이것만 사냥해. 이게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 반대로 또 이제 뭐 RPG, 뭐 MMO 아니면 뭐 모바일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요것만 좋아해요. 패키지를 또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 근데 저는 그냥 딱히 가리지 않고 다 좋아합니다. 패키지도 좋아하고 MMO도 좋아하고 뭐 모바일 좋아하고. 다만 요즘은 MMO는 너무 이제 피곤하고 힘이 많이 들어서 많이 못하고 있긴 한데, 원래 아이온2도 이것도 이번에 할까? 했었는데 안 했습니다. 평가가 안 좋더라고. 근데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무난한 게임 정도다. 그래서 이제 굳이 안 해봐도 알겠구만,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저는 약간 이제 다 가리지 않고 하는 스타일이긴 해요.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 약간 게임 업계가 힘들어진 이유도 이게 좀 큰 것 같아. 이거
진짜 게임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심지어 기획자 다 그렇진 않은데 기획자에서도 그런 분들 가끔 계세요. 진짜 기획자인데 우리 게임 왜 즐기는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 진짜 뭐 MMO 같이 개발하는데 진짜 우리 게임 왜 즐기는지 모르겠다. 개돼지 아님? 막 이런 이러신 분도 봤어요. 겉으로 얘기는 안 했는데 야 이건 좀 너무 심하지 않았나? 약간 어떻게 기획자인데 그리고 어떻게 고객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게 또 기획자만 그런 게 아니라 또 이제 뭐 디렉터 이런 분들 있죠. 디렉터 이런 분도 몰라. 나 진짜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니 우리가 다 같이 한 배를 타서 방향성을 가리키는 디렉터인데 이 게임의 장점, 우리가 만들고 싶은 장점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때 좀 충격이었어요. 제가 회사를 만들고 보니까, 창업하고 보니까 알 것 같아. 왜냐면은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약간 이제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게임업계는 이제 투자로 돌아간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만들고 싶은 게임을 만드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투자자가 좋아하는 게임을 만들고 갈 수밖에 없겠다더라고. 대표적인 게 약간 제가 옛날에 MMO 개발할 때 그 당시 검은 사막 모바일인가? 그게 나왔었어요. 이거 맞나? 아무튼 근데 우리가 3D로 개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나오자마자 갑자기 얘는 2D 탑뷰였고 우리는 3D 풀뷰였어. 근데 이게 나오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제 우리는 3D가 아니라 2D로 가야 된대. 그러면 이제 시점이 바뀐다는 건 사실 엄청 큰 거거든요. 게임성 측면에서 사실 고려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결국엔 이제 위에 있는 사람이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가는 거야. 그냥 뭐 이유가 없어. 그냥 위에서 시켰어. 그냥 쩐주가 시킨 거야. 그러니까 이게 좀 크죠. 그래서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사실 지금 생각해도 사실 말이 안 돼. 왜냐면 디렉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쨌든 그렇게 얘기가 나왔어도 결국에는 어쨌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미가 있어야 되는. 저는 생각할 때 항상 의미가 있어야 돼. 유저들한테 어떤 경험을 줄 것인가 게임에서. 근데 그 의미를 어떤 재미를 줄 것인지 모른 채로 개발하게 되면은 결국 이상한 게 나와. 그게 한국 게임 업계가 사실 가장 큰 문제가 그거야. 대부분 게임들이 양산형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이유가 다 몰라요. 왜냐면은 어떤 재미를 줘야 될지, 유저들한테 어떤 경험을 시켜주고 어떤 재미를 줄지 모르다 보니까 그냥 다른 게임의 그 공식을 그냥 껍데기를 흉내내는 걸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양산으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무자들도 에라 모르겠다 그냥 가는 거야. 왜냐면은 실무자들도 얘기를 해도 백날 해도 그냥 뭐 결국엔 다 자기 방어로 가버리니까 말해도 소용이 없거든. 어차피 한두 명 얘기 안 해도 여러 명이 얘기해도 결국엔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제 에라 모르겠다. 뭐 나는 돈만 받으면 땡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실무자는 돈만 받으면 되고 디렉터도 어차피 뭐 말이 디렉터지 솔직히 말하면 그냥 이 사람들 월급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대표 입장이고 대표의 입김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반대로 대표가 아니면 이제 뭐 쩐주의 입장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결국엔 그 다음에는 에라 모르겠다 가진 거야 그냥. 다 같이 에라 모르겠다 그냥 가다 보면 막 이상하게 나와 게임이. 그래 몰라 그냥 에라 모르겠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막 1년 2년 지나고 나기 시작하면 이제 뭐 모비노기처럼 이제 막 무슨 악성 종양이다 막 이런 얘기 나오는 거지. 악성 종양이다 뭐 애완 종양이다 막 이런 얘기 나오는 건데 대부분 한국 게임 업계가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런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망하는 게 맞지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좀 아까운 게 많아요. 왜냐면은 제가 실무에서 일할 때도 보면은 실제로 실력 있는 실무자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요즘 중국 기술력이 많이 좋다고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 우리나라 기술력도 못지않게 되게 좋은데 이 방향성을 확실하게 짚어주고 전체를 디렉팅하고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게임이 갈팡질팡 하다가 망한 게임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내가 느끼기에. 사실 닌텐도 이런 거 보면은 그걸 되게 잘해놓은 것 같거든요. 사실 보통 창의적인 게임이라는 게 이게 수평적인 거에서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닌텐도는 수평이랑 되게 거리가 멀거든요. 얘네 진짜 엄청 수직적인 관계예요. 그리고 막 40, 50대 이러신 분들도 많고. 근데 보면은 닌텐도에 최근에 집중한 게 뭐냐면 그 디렉터를 키우는 데 되게 집중을 많이 하셨더라고. 이 디렉터를 키우는 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 요즘은 닌텐도 내에서도 이제 다양한 시게로 아저씨 말고 시게로 하면 이제 보통 마리오 만들고 젤다 만들고 이러신 분인데 시게로 아저씨 말고도 이제 진짜 다양하신 분들이 이제 막 디렉터로 나오거든요. 젊으신 분들도 많이 나와. 이제 이 디렉터를 발굴하는 시스템을 되게 잘 갖춰놓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디렉터랑 방향성만 잘 갖춰지면 좋은 게임이 나온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닌텐도 사례로 잘 증명이 된 건데 우리나라는 약간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키우지 못했지. 제가 느끼긴 그래요. 근데 대부분 게임 다 그래요. 뭐 NC소프트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크래프톤도 그렇죠. 크래프톤도 뭐 지인 얘기 들어보면은 크래프톤도 너무 한국인을 안 믿는데 한국인을 하나도 안 믿는데 오히려 외국인을 믿는데 그래서 막 서브노티카 요즘 사태가 막
발생하고 막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여기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 NC도 문제가 돈이 될까 이거 있죠. 돈이 될까. 예전에 블라에서 직접 봤던 글인데 기가 막힙니다. 근데 이해는 가는 게 NC가 돈을 리니지 M으로 엄청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매출로 안 보이는 거야. 너무 잘 벌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돈 될까 이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지. 오히려 승자의 저주 약간 이런 느낌 아닐까? 근데 이제 제가 아쉬운 거는 돈을 벌었을 때 사실 결국에는 사업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포트폴리오거든요. 다각화를 해야 돼. 다각화. 이게 저는 이제 투자를 주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주식쟁이 시각으로는 다각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됐어. 그냥 오로지 너무 리니지 원툴만 된 거야. 그래서 사실 NC는 MMORPG 사실 MMO 시장이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수요가 많이 줄었지. 옛날에 게임 리뷰 때도 말을 했는데 게임이 요즘은 단순히 게임 시절을 지났어. 요즘은 게임 vs 스포츠 vs 틱톡 유튜브 막 이런 거란 말이야. SNS 사실상 이제 거의 3파전 뭐 넷플릭스 이런 거란 말이야.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싸우는 게 원래는 게임끼리 싸우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요즘은 그냥 이거랑 싸웠어. 이거랑 어떻게 싸워서 우리 파일을 가져올 거냐 이 싸움을 하고 있는데 게임은 너무 순진한 거지 사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MMO 시장이 지금 힘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요즘은 시간이라는 재화가 너무 가치가 올라갔어. 그래서 게임 한 판 하는 게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왜냐면 돈도 써야 돼, 시간도 써야 돼, 거기에 들어가기까지 뭐 깔아야 되는 그 장벽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 유튜브나 틱톡 그냥 바로 켜면 바로 나오잖아. 스포츠도 그냥 TV 켜면 바로 나오잖아. 그래서 사실 되게 불리한 경쟁인데 그렇게 이런 사람들의 파일을 빼서 올려면 결국에는 결국 궁극적으로 재미로 승부를 봐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거지. 그냥 무조건 우리가 잘하는 게임 만들어야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매출 BM 공식으로 뽑아내야지, 이렇게 가면은 결국엔 미래가 없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몽상가니까 몽상가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세요. 그냥 몽상가의 얘기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자, 됐나 이제 그러면? 유튜브로 이거 안 했구나. 유튜브로 올리기 좋아 보이는 게임, 취향에 맞는 게임. 사실 저는 둘 다는 아닌 것 같다. 저는 항상 좀 그래도 취향에 맞는 것 같아. 취향 쪽에 좀 더 가지 않나? 왜냐면은 제가 만약에 유튜브로 올리기 좋아 보이는 게임이었으면은 문명 이런 거 안 올렸을걸? 문명, 시티즈, 크루세이더 킹즈 이런 거 안 올렸을 거예요. 오히려 자극적인 게 더 많이 올리겠지. 그래서 취향에 맞는 게임이 아니면은 애초에 안 올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일단 지금까지는 취향에 맞는 게임 위주로 올리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최신이야. 이제 끝이야. 없죠.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질문 끝났나? 구독자 얼마 됐지? 오! 999. 결국에는 10,000명이 안 됐네. 아쉽다. 또 뭐 궁금하신 거 있어요? 라이브로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답변해 드릴게요.